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정평가가 48%, 긍정평가가 48.4%예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지난번에 49.7%를 찍은 이후에 약간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지금 행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떨어졌는데 지금 한번 이 부분 김명민 우리 전 부시장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의 지지율 어떤 추이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저게 주간 추이잖아요. 네네. 저거를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자별로 또 쪼개서 맞습니다. 한 수치가 있는데 그 일자가 더 재밌어요. 네. 14일에 긍정평가가 50%, 네. 15일에 51%, 네. 16일에 46%로 쭉 빠집니다. 뭐랑 비슷한데? 네, 16일이 언제냐? 우리 17일이 금요일부터 노는 날이었고 16일이 목요일이었잖아요. 코스피 떨어진 거랑 비슷한데? 주가 하락도 영향이 있지만 주가 하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최근에 쭉 빠지고 있으니까 네.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네. 16일 수요일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했던 매블쇼 유시민. 필패론.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네. 진짜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와서 1시간을 네. 얼마 전에 김어준의 그 뭡니까? 뉴스 다스베이다인가? 네. 거기 나와서 했을 땐 편집본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를 잘랐네 말았네 해석의 영역들이 남아 있는데 네. 생 라이브로 자르는 거 없이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과거에 김어준 씨 방송 나가고 나서 지지자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저는 유시민 씨가 한 발 빠졌구나 한 2주 조용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반발에서 조용한 게 아니라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더만요. 유럽 여행 오자마자 나가서 내 못하면 다 하겠다고 시원하게 하는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에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수요일자에 나오고 목요일까지 뉴스가 돌아가면서 목요일에 46%로 쭉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 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큰 믿음이 없는 과거의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지지자들 입장에선 이게 아니구나. 유시민 작가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론을 내렸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나는 결론을 내렸다. 네.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실패할 거다라고 한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그렇죠. 집권한 지 이제 1년 막 지났는데 이런 방식으로 세게 진영이 맞붙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김성현 최고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유시민 방송 보셨잖아요. 유시민 씨 발언 내용.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막 틀린 내용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대부분 만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니 그리고 뭐 그 분석하는 게 저도 유시민 씨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적으로 뒀을 때는 상당히 분석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근데 유시민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이 직후에는 굉장히 그렇게 평가절하를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이재명 쪽에 있는 방송 패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 들어보면 뭐 유시민이 뭐 그러냐, 뭐 이제 무슨 영향력 있겠냐라고 했는데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좀 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그게 바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왜냐면 보통 이슈가 있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네.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저는 보지 않는데 네. 일단 유시민 씨 발언의 파장이 엄청 큰 건 맞죠. 근데 저는 사실 유시민 씨 발언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옹호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비판의 초점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뭐냐면 네. 유시민 씨가 그중에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꺼내면서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수하한테 인기 없는 일, 나쁜 일들은 수하한테 시키고 본인은 좋은 일만 하려 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방향을 자꾸 제시를 하셔서 그러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스타일은 맞아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 세금도 사실은 보유세 올린다 이런 부분 국토부 장관 시켜서 해도 되고 수석들 시켜서 해도 돼요. 그리고 저도 정말 반대합니다만 지금 빚 탕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본인이 안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앞서서 자기가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걸 못 견디세요. 본인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유시민 씨가 비판한 것처럼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오는 그 군주들처럼 나쁜 일은 수하들 시키고 본인은 인기 관리만 하는 게 누구냐?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마감을 하셨거든요. 네. 보시면 그 당시에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둘이 검찰총장하고 본부장관 막 싸우고 막 그럴 때도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비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은 정작 센 이슈에서는 뒤로 빠져 있는 스타일. 이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스타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유시민 씨가 그것도 다름 아닌 유시민 씨가 하는 거는 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저는 반론 유시민 씨를 위한 대변일 수도 있는데 전 100%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이 본인 취임하고 나서 6.27 대책, 9.7 대책, 11.5 대책, 규제 대책, 공급 대책, 규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얹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잡을 아니면 본인이 긍정적인 신호를 줄 만한 게 없으니까 그게 어디까지 망했냐면 올해 있었던 1.29 대책까지 망한 거예요. 그렇죠. 1.29 대책이 마지막 공급 대책이었는데 태릉에다가 아파트 짓겠다, 용산에다가 만호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1.29 대책인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마 제 예측컨대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 이런 국토부의 정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약간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정치로 접근하는 논리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때려잡자. 세금 문제로 그때부터 다주택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합니다. 그렇죠. 그게 올해 2월 달 정도일 겁니다. 2월, 3월 하니까 부동산 값이 잡히네? 주춤 안에 하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신나서 SNS에 계속 올려요. 그랬죠. 선거 때까지. 그랬죠. 인기를 얻을 것 같으니까 지지자들 대상을 합니다. 근데 5월 달이 돼서 양도세 중과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부동산이 올라요. 올랐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쑥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잡을 길이 없거든요. KBS 이루진다에 누가 나왔냐. 김영보 정책실장이 나와갖고서는 이 부동산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뒤로 싹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만 놓고 봐도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딱 꼬집었던 핵심 이슈 마키아벨을 왜 꼬집었냐면 보안 수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권 그렇죠, 이슈는 그렇죠. 당신이 풀어야 될 이슈인데 왜 뒤에 숨어서 당신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찝어서 한 거거든요.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공소 취소에 대해서 왜 언급을 안 하시죠? 안 하겠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진짜? 본인한테 불리한 이슈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면서요. 맞다. 그때 아무도 안 해주니까 본인이 이게 맞아. 한다. 시기의 문제지. 맞다. 아니 근데 이거 한번 부동산 하니까 한번 이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강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러셨는데 왜 김영본 정책실장은 방송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고 지난주인가요? 오세훈 TV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 서울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현황 여기 좀 설명해 놓은 좀 콘텐츠를 올리셨더라고요. 일타 강사. 네,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던데요. 네, 저도 좀 보고 좀 도움이 됐어요. 정보 습득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난 국무회의 때 전달한 내용이 아마 그 콘텐츠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정보 그런 말씀이 저는 좀 와닿는 게 부동산에 여당과 야당이 없다. 부동산 대책에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발언의 기회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입틀막을 당했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준비했던 영상을 올렸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이건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얘기보다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이나 예비 조합원들 혹은 아니면 이런 공급이 활성화돼야지 부동산 공급량이 많아져서 좀 가격이 안정화되면 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예비 구매자들,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을 해줘야 이재명 정부도 국민의 반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 유튜브를 통해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더 좀 많이 모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오세훈 TV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 안 나오셔가지고. 되게 쉽게 설명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봤는데 그러니까. 조회수 나올 만하고 근데
그거를 국무회의에서 그 전달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부동산 정책가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뭐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아니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부동산 결국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나도 아니에요. 예. 경북 사람이야. 그 어디가 공급이 적당할 것인가. 네. 제가 지난주에 제2 롯데월드 타워 그 전망대 올라가 보니까 네. 한 바퀴 쓱 돌면서 아니 이렇게 공급할 곳이 많은데 왜 공급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샷을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 그 북쪽은 그 강북은 남산타워 올라가고 네. 그 강남은 제2 롯데월드 한번 올라가서 쓱 보시면 네. 빈 공급할 곳이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박원순이 650만 원 뉴타운에 대해서 390개를 취소시켰잖아요. 네. 그것만 복원시켜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춘천은 별로 부동산 영향이 없나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나요? 이게 네. 그런 것이 있어요. 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네. 춘천, 원주, 천안 네. 여기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뭐가 연결되냐면 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악마로 규정하면서 네. 사실 춘천, 원주, 춘천, 서울 서울 원주, 서울 천안, 네. 뭐 서울 춘천 이런 분들이 네. 집을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왜냐면 출퇴근용, 뭐 네. 혹은 뭐 세컨드 하우스 많은데 네. 네. 두 채에서 갖지 말라고 하니까 네. 지방에 있는 집을 다 파는 거죠. 오. 그러면 지방의 집값 가격은 다 하락합니다. 홍천, 가평만 하더라도 네. 가까운 곳에 집을 두고 왔다 갔다 거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하고 수도권 서울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네. 다주택자를 악마로 규정하면서 나오게 된 현상입니다. 올릴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경기도 전체를 토호제로 묶어주면 돼요. 지금 점점 묶고 있잖아요. 네. 풍선으로 내려갔까지. 네. 춘천이 바로 다음 파주 연천까지. 여기 지금 하남이 됐나요? 토호제가? 안 됐죠. 하남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남양주까지 된 걸로 화성- 아니 구리까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남도 곧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지. 왜냐면 신축 개발이라. 구리가 되니까 지금 남양주가 들썩들썩하고 남양주까지 묶어주면 아마 이제 춘천이 들썩들썩할 수도 있어요. 아 참 우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고 강대비 선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 지지율은 5주 만에 하락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5주 만에 반등을 했어요. 반등의 계기가 뭐죠? 이게 뭐 반사적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건 전략을 짠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구가 잘 맞아 돌아가는 게 정정식 원내대표는 그 내치를 하고 네. 장동혁 그 당대표는 네. 외치로 돌아다니는 거죠. 이 한 집안에 두 분이 다 있으면 뭐 네. 충돌을 낼 수도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집회를 참석하면서 네. 그러면서 전국에서 당원들을 만나면서 얘기도 나누고 있고 네. 정대식 원내대표는 중앙에서 뭐 보안수사권 관련 문제나 혹은 아니면 기타 부동산 관련 문제나 네. 뭐 이러한 그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입법적인 일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 바라보기에는 네. 싸우는 정당은 내부 집안 싸움으로 싸우는 정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요. 네. 싸우지 않는 정당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싸움이 가속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뭐 한동훈계 뭐 있지 않냐 이러는데 네. 한동훈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무소속 의원인 거고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뭔가 티격태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아, 그게 그래요?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동훈 의원은 복당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저는 경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수사에 대해서 뭔가 명확해지고 나서 네. 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렸던 그 이유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전제 조건으로 복당이 허용되는 것이지 이거 만약에 복당을 허용했는데 네. 경찰 수사가 네. 이거 문제 심각하다라고 가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일단 네. 당원 게시판 수사의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월 17일 날 재헌절 날에도 국회 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 이제 참석을 안철수 의원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후에 가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여기에 하고요. 국민의힘이 살짝 상승을 했잖아요. 네, 네. 지난주 이슈가 국민의힘 징계 국면 들어가나가 뉴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또 사라졌잖아요. 근데 또 다시 시작한다고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네. 할 듯 말 듯 하지만 그 일을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강성 당원들의 이렇게 보면 빨리 해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믿고 장동혁 네. 대표가 징계를 했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지난해로 다시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당 대표가 됐을 때로 돌아가면 네. 당신 지금까지 해왔던 길과 똑같이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장동혁 대표 우리 옛날에 왜 우리 어렸을 때 예능인데 네. 그 이휘재 씨가 나와서 그래 결심해서 이쪽 그래. 길 저쪽 길 가는 거 네. 있잖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 절대 지금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봤던 당 대표의 길에서 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네. 결국 돌고 돌아서 본인이 강성 정치했던 것들에 대한 폐해가 네.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정치로 키워준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으로 이준석 대표를 키웠던 것처럼. 네.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들을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 본인의 책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실제 결행하고 난 다음 얼마나 큰 후과가 있는지를 본인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징계 정치는 이제 말로만 한두 번 하다가 더 이상 가기 어려울 거라 보고 그런 일들이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 동안 징계 정치 국민의힘 뉴스는 또 사그라들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마 이 결심은 내년 연임 도전과 함께 다시 한번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연임에 도전한다는 건 뭐 이미 이 바닥에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고 계셔서 아마 내년에 전당대회 열리면 다시 도전하지 않으실까. 그때 우리 김영민 부시장이 어떤 질문이 누군가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때 또 당원들의 판단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